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빈손으로 마무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역공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의 모든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 통행을 막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부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해온 행위와 함께 국제 유가 급등을 우려해 용인해온 이란산 원유 수출길을 막겠다는 겁니다. But we're putting on a complete blockade. We're not going to let Iran make money on selling oil to people that they like and not people that they don't like.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몇 시간 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공지했습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아라비아만과 오만만 등 모든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오가는 모든 국가 선박에 봉쇄 조치가 실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란이 아닌 다른 나라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돈줄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등 외부에서 보내는 전쟁 물자까지 원천 차단하는 사실상의 해상 전면 봉쇄에 나서는 겁니다. 실제 봉쇄가 이뤄지면 전쟁 장기화 우려와 함께 국제 유가의 추가 상승 등 전 세계 경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ou're going to see these energy prices continue at record levels, not for weeks, but months and years. 다만 위협 효과를 극대화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막판으로 가면서 매우 우호적이었다며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nd they haven't left. They haven't left the bargaining table. I predict they come back and they give us everything we want. 트럼프 대통령은 기뢰 제거 작업도 확대한다고 밝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전쟁의 최종 지렛대이자 압박카드로 더 강하게 활용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해상 봉쇄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양측의 휴전 상태는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발효되는 이번 봉쇄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이란의 석유 판매를 막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역봉쇄 카드를 꺼내든 이유에 대해 이란은 현재 매우 좋지 않고 절박한 상태라며 이란의 자금줄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협상장에 돌아오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이증 잠금을 선언한 것은 이란의 숨통을 조이면서 공해는 열어두는 핀셋 봉쇄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이란을 고립시킨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작전의 핵심은 타깃의 명확성입니다. 이란의 모든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은 철저히 막지만 제3국 항구로 향하는 배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공해는 열어두고 이란만 가두는 전략입니다. 사우디나 쿠웨이트 등 인근 중동 국가와 한국과 일본 같은 에너지 수입국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입니다. 동시에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선점해 이란을 해협을 사유화하는 국제법 위반자로 낙인 찍는 고도의 외교전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런 위험한 승부수를 던진 실질적인 이유는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석유 수출은 물론 식량과 생필품 수입까지 원천 차단해 이란 지도부가 내부적 붕괴 위기 속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만들려는 보관입니다. And as a result, I think we should interpret all of these moves as negotiating tactics within a negotiation, rather than necessarily a complete breakdown. 앞으로 정세는 크게 세 갈래로 전망됩니다. 먼저 경제적 고통을 이기지 못한 이란이 미국의 최종 제안을 수용하는 이란의 굴복 시나리오입니다. 둘째는 이란이 제3국 선박까지 무차별 공격하며 맞불을 놓는 강대강 대치입니다. 이 경우 호르무즈는 누구도 지날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마지막은 봉쇄를 무시하고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는 중국 등 제3국 선박과 미 해군이 충돌하며 사태가 국제전으로 번지는 경우입니다. The tension will continue there, and I think the indication a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put pressure on Iran. So one incident could lead to yet another round of active war. 결국 이번 봉쇄는 이란이 쥐고 있던 호르무즈 인질극 카드를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마지막 도박입니다. 전 세계 선박들이 이란이 아닌 미 해군의 지시에 따르기 시작한다면 호르무즈의 주권은 이미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봉쇄망이 이란의 항복을 끌어낼지 아니면 더 큰 전쟁의 서막이 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이란 해상 봉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안보 전문가가 위험한 선택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의 데니 시트리노비치 선임연구원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오히려 중동 정세를 악화시키고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해상 봉쇄가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봉쇄를 유지하려면 미군 함정들이 이란 해안에 밀착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이란의 공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이슬라마바드 협상이 결렬된 것은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협상에 참석했던 아라그치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47년 만에 열린 미국과의 최고위급 집중 협상에서 이란은 전쟁을 끝나기 위해 선의로 임했다며 그러나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를 목전에 두고 우리는 극단주의적 태도, 말 바꾸기, 그리고 봉쇄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을 겨냥해 아무런 교훈도 배우질 못했다며 선의는 선의를 낳고 적대는 적대를 낳는다고 적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해상 봉쇄를 시도한다면 강력한 군사적 보복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또 공정한 합의를 이룰 준비가 돼 있다면서 협상의 걸림돌은 미국의 태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명령을 내리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해상위 선박들을 조준경의 십자선과 함께 담은 영상도 게시하며 실질적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경우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한 겁니다. 혁명수비대는 이후 별도의 성명을 내고 모든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접근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첫 종전회담이 결렬된 것을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의 이중잣대와 패권적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균형 잡히고 공정한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법을 준수한다면 합의 도달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을 두둔하면서 중동 평화를 위한 중재 노력을 지원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도 종전을 위한 외교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면서 모든 당사국이 긴장 고조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재 역할을 해온 오만 정부는 협상이 성공하려면 고통스러운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미국과 이란이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한 준비를 마쳤으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세계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이란 테헤란 대학교에
조울의 카라즈미 교수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통제와 영통권 존중을 확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이란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시하거나 어떤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휴전의 회방꾼이 또 있죠. 바로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연일 레바논을 때리고 있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전장을 직접 방문해서 군사작전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와중에도 레바논에 퍼부은 무차별 공격.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 네타냐후 총리가 군 지휘부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한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며 전의를 태웁니다. 완전히 무력해지도록 끝까지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וגם מטפלים בתמ"ס, אבל יש עוד עבודה לעשות. עשינו עבודה ענקית, הישגים אדירים. יש עוד מה לעשות ואנחנו עושים אותה. 헤즈볼라는 공격용 드론을 수십 대 쏘는 등 대규모 반격을 시작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멈출 때까지 계속 대응하겠다고 즉각 맞섰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동안 숨고르기를 했던 이란으로도 다시 눈을 돌려 전선을 오히려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깨지자 이란의 전쟁을 다시 벌이려 준비한다는 보도가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참모총장이 준비 태세를 높이고 기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군에 지시했다는 겁니다. אחד הדברים שאנחנו רואים כאן זה שבעצם שינינו את פני המזרח התיכון. האויבים שלנו, איראן וציר הרשע, הם באו להשמיד אותנו. 이스라엘 고위 국방당국자는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충분히 압박하지 않은 채 전쟁이 너무 일찍 끝났다며 내부 강경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압박하고 정당성을 쌓으려 언론에 일부러 정보를 흘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슬람권의 군사 공격뿐 아니라 금기인 종교 도발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극우 성향인 국가안보장관이 예루살렘 구시가지 성지를 방문해 박수치며 큰 소리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곳의 주인이 된 기분을 느낄 거라며 점령 의지를 떠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곳은 이슬람 3대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이 있고 유대교의 성전산으로 불리는 장소로 유대인이 방문할 수는 있어도 기도는 금지돼 왔습니다. 성지 전체가 무슬림만을 위한 예배 장소에 극우 장관이 용납할 수 없는 침입을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산 원유 수급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미군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밝혀 국내 석유화학 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정유 업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시설은 정유사 원유 저장 탱크입니다. 탱크 한 개에 75만 배럴, 그러니까 1억 2천만 리터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 업체만 해도 탱크 15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200만 배럴 원유선이 한 달에 10번 정도 입항해 원유를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정유사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밝힐 수는 없지만 일부 탱크가 빈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한 여파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유사는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 우회 경로인 사우디 얀부양을 통해 원유 200배럴을 처음 공급받았습니다. 또 사우디를 제외한 또 다른 중동 국가로 수입선을 넓히는 등 원유 확보에 나섰는데요. 여기에다 정부 비축유 300만 배럴 정도를 공급받는 등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원유를 평상시의 절반 정도 확보하면서 공장 가동률도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원유 수급이 더 힘들어지겠군요. 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적인 통행이 이루어져야 원유 수급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현장에서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역시 오늘 밤부터 이란 항구는 물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또다시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업계는 이달까지는 확보한 원유로 근근히 버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물량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인 건데요. 정유사는 전쟁이 끝나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종식되고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해도 운송에 20일이 걸리고 공장 재가동에도 일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업체 관계자는 가동률을 100%까지 올리려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역봉쇄를 예고하며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 선을 넘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국 시각 오늘 오전 9시 12분 기준 전장 종가보다 약 8.7%가 뛴 배럴당 $103.44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표인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같은 시각 $104.93로 전일보다 약 8.7%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거나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가을까지 휘발유 가격이 하락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동일하거나 아마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결정에 따른 정치적인 파장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 측은 곧 현재의 유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며 추가 가격 폭등을 예고했습니다. 3차 석유 최고 가격이 적용된 뒤에도 나흘 연속 국내 유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93.79원으로 어제보다 1.1원이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유 경유 가격은 하루 만에 1.42원이 오른 1,987.4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 휴전 이후에 하락했던 국제 유가와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서 3차 석유 최고 가격이 동결됐지만 상승세는 나흘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서는 등 중동 사태 악화로 우리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2% 가까이 하락 출발했고 지난주 1,480원대로 내려온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향해 상승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이 협상 기대에 상승했던 증시가 다시 하락 중인데 현재 코스피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5,850선에서 마감했던 코스피가 현재 5,780선과 5,790선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 내린 5,73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은 닷새 만에 순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은 사흘째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 하락해 19만 원대와 20만 원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소폭 상승 중이고 현대차는 2% 하락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LS 일렉트릭을 비롯해 전력과 방산 관련 일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5% 내린 1,076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거의 만회해 소폭의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순 매도 중입니다. 중동 사태 악화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가운데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 후반과 1,490원대 초반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9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원달러 환율이 1,48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10원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환율 상승은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와 중동 사태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때문입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9% 오른 배럴당 103달러대, WTI 서부 텍사스산유는 8% 오른 배럴당 104달러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주말 전 90달러대로 내려왔는데 주말을 보내고 배럴당 10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란 전쟁 불안에 환율이 다시 1,500원을 위협하면서 외환 시장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그리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공 카드가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란이 끝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21시간 만에 회담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The bad news is that we have not reached an agreement, and I think that's bad news for Iran much more than it's bad new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we go back to the United States having not come to an agreement.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but we're putting on a complete blockade. We're not going to let Iran make money on selling oil to people that they like and not people that they don't like. Or از ابتدا هم نباید انتظار وجود می داشت که در ظرف یک جلسه ما بتوانیم به توافق برسیم. And they haven't left. They haven't left the bargaining table. I predict they come back and they give us everything we want. 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근식 교수님, 호르무즈 해협 좀 풀라고 만났는데 더 단단히 잠긴 것 같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예. 반대로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란이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옥죄면서 미국을 컨트롤했는데 이제는 난 상관없다. 이제 역으로 내가 이제 이란을 전쟁 물동난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그야말로 옛날에 봉쇄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아사 작전이잖아요. 예. 전쟁 물동을 완전히 차단해서 이가 시간이 더 오래 가든 말 그건 내 문제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여러 관련된 나라들은 더 복잡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란이 했던 반대 방법으로 이란에 관계되는 선박만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무해 통항시키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서 이렇게 되다가는 이제 그야말로 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군함끼리 이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확전 가능성이 많아짐으로 해서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죠, 전쟁이. 그래서 예. 누구도 예측 못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예측했던 전혀 상관없이 지금 행동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중간 선거는 의식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좀 서두를 것이라 했는데 지금 이런 행동을 보면은 이중 봉쇄를 하면 오히려 더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행동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답답함을 이제 관련 국가들이 이제 계속 주장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홍 교수님, 상황을 좀 이해를 좀 하고 싶은데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거는 들어가는 배까지 다 막겠다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면 됩니까? 1차적으로 예. 이란의 항구에 정박하는 배들을 막겠다. 그리고 또 이란과의 거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일부 선박들은 원유를 싣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란과 관련이 있는 배만 막겠다라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나머지는 계속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은 그렇지만 방금 우리 문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게 이중 봉쇄가 돼버리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란이 현재로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란과 관련 있는 혹은 이란의 사실상 이란 국적 선박 외에는 통과를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미국이 그것을 통과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예. 다른 선박들 예를 들어서 26척의 우리 뭐 유조선 같은 경우에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예.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오도가 상황은 똑같은 못해서 거죠. 이중으로 지금 막혀 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건 지금 뭐 핀셋 저격이라고 하는데 이란으로 향하는 이란을 위한 물자 같은 것도 지금 못 들어가게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전쟁을 견딜 수 있는 이란의 그런 자급자족이라고 할까요? 그런 힘을 좀 미국이 빼겠다는 건데 이게 유효할까요? 뭐 그간의 전쟁 기간 도중에 예. 뭐 이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이 이 유가에 대한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란에서 나오는 이란산 석유를 사실상 이 원래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팔 수는 없었는데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란산 이래도 뭐 통과를 시켜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다 막겠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해상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란의 그 관련된 그런 또 오고 가는 원유들도 있고 또 이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도 해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계속 막아서 이란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겠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어쨌든 그 협상을 하다가 깼지 않습니까? 깨진 상황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기가 될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카드는 미국이 하나 더 이번에 보유를 한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과연 누가 더 고통스러운지 미국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란한테 지금 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누가 먼저 베끼드나 이런 게임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내린 조치를 보면은 이란은 석유를 수출도 못하게 하고 생필품 들어가는 것도 막겠다는 거거든요. 이란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란을 압박하는데 일부 예. 성공했지만은 이게 사실 전기 시설을 공격했다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이 생필품하고 전기 다 연관되기 때문에 예. 이란은 또 다른 방법을 택했겠죠. 이란은 인접국가를 공격한다든지 예. 그야말로 무차별하게 이제 지금부터는 미국의 함정에 대해서도 공격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표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기류 부서를 기류를 뭐 제거하러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택도 안 되는 소리다. 예. 내가 아직도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뭐 아무리 봉쇄해도 우리는 미동도 끄떡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예. 마찬가지로 전쟁 무동량을 뭐 차단하면은 나 그에 상응하는 또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살짝 흘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 그 민간 선박은 또 다 통행시키겠다 하면 미국이 지금 선언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자기 마음대로 닫았다 열었다 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거에서 따박따박 대응하는 거 보면은 미국이 참 힘들 거예요. 지금 이란을 압박하는데 약간은 지금 성공했다고 봐요. 이 미국이. 난 최대한 동원해서 이라크를 꼼짝 못하겠다 했는데 이란을 꼼짝 못하겠는데 다른 국가들은 뭡니까? 이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유가가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답답해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더욱더욱 이제 휴전을 했는데 오히려 휴전 상태에서 더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관련 국가들은. 이러다가 홍해까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죠. 이란은 예를 들면 그럼 어떤 카드로 활용할 거냐.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은 지금 홍해는 만지작 했잖아요. 예. 이 호르무즈 해협은 1차적으로 봉쇄했고 예. 홍해까지 하면은 정말 미국이 큰 타격을 얻을 것이다,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예고를 하는 거죠. 예. 홍해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뭐 그런 염려도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에서는 지금 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협상에 참여했던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가을까지는 석유값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휘발유 가격을 즐겨라. 오늘을 그리워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협상에 같이 참여했던 아바스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슬람마바드 합의가 근접을 했을 때 우리가 직면했던 게 과도한 요구 그리고 꼴대 이동, 봉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왜 결렬됐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란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의 MOU 체결 직전까지 갔는데 미국이 꼴대를 옮겼다. 이렇게 미국 탓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보면 협상의 가장 관건은 결국 농축 우라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수도 없이 얘기한 것이
이번 전쟁을 사실 시작할 때 2월 28일 날 대국민 연설에서도 이번 전쟁은 이란의 임박한 위협이고 이란이 결국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협상을 시작할 때도 99% 결국 이란의 핵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꼴대를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그 적어도 2015년에 미국과 또 그 5개 국가와 함께 이란과 맺은 JCPOA라는 이란 핵 합의, 포괄적 행동 계획이 있죠. 그거보다는 나은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는 농축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당시에는 이란이 3.67%의 우라늄 농축까지를 허용을 해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농축 우라늄은 안 된다. 완전히 그때가 오바마 전 대통령. 그때 오바마 행정부 때죠. 그리고 나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바마 행정부의 합의를 가장 최악의 합의다 하면서 깨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우라늄 농축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0%의 우라늄 농축에 권한을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이라는 것은 자신의 주권적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수준이라도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2월 28일 날 그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었던 제네바 회담에서 이란이 한 1.5% 정도까지 농축 우라늄의 농도를 낮추는 것에 합의를 해왔다. 뭐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게 1%가 되든 2%가 되든 자신들의 그런 주권적 권리로 우라늄 농축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관건인데요. 미국은 전혀 안 된다고 전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미국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을 시작한 명분이 되는 거고 또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최소한도 이전과는 다르게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못하게 했다. 그 의미는 앞으로도 이란이 계속해서 군사적인 의미에서 핵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하나의 또 서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마도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번 협상장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레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 레드라인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결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란 쪽에서는 아니다. 꼴대를 옮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기 때문에 중재를 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주장했던 걸 더 이상 주장하는 것 같고 박 교수님 얘기하시지만 오바마 때 분명히 협의했는데 그 이상 완전히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일으킨 명분이 있거든요. 나는 오바마 대통령 때하고 차별화를 했어. 이거 아니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국제사회 시각에 보면은 그 농축 권한을 완전히 없앤다는 건 이건 미국의 무리한 주장이에요. 저도 시작부터요. 양쪽이 일부씩 양보를 해야 된다. 반부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 주장을 지금 양보한 기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농축과 비축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농축을 시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다 없애고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한다는 거는 기술자까지 없애야 돼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래야 자기들 그런 걸 대비해서 이미 지하시설을 다 완비해놨는데 그걸 포기하겠느냐 이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비축했던 것마저 완전히 제거하겠다. 그렇게 해야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할 수 있거든. 국민들한테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에 대해서 명분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주장한다는 거는 내가 이미 알았어. 니네 포기 안 할 줄 알았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마찬가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서 하면은 그런 얘기 전혀 말 먹혀들지 않거든. 양쪽에서 하나도 양보를 안 했다는 얘기죠. 벤스 부통령이 짐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싸서 귀국을 했는데 핵무기 얘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결국은 이렇게 결렬이 된 게 핵무기 관련 합의사항에 양측의 뜻이 맞지 않았던 요인이 가장 큰 걸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농축 우라늄이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이미 이란이 확보해놨다라고 얘기하는 440kg 정도 되는 60% 농축된 그 물질이죠. 그 물질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 행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그것을 전량 폐기하는 혹은 완전히 희석시켜서 의미를 갖지 않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반출을 해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2015년
그 포괄적 행동 계획에 따라서 이 대부분의 그런 농축된 우라늄은 이란에서 러시아로 반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도 그렇게 확실히 반출해서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60% 정도 되면은 사실 90%부터가 우리가 핵무기급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0%에서 90%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좀 뭐 무리하게 외부에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미국이 많은 국가들과 양자 협의를 통해서 사실은 그런 핵 발전을 하더라도 예. 거기에 대해서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할 경우에는 그것이 앞으로 핵무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현재 한국도 뭐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은 일정 수준 우리도 그냥 민수용으로 쓸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의 권한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니까 예. 그 부분이 그래도 미국과 논의가 되지만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적대국 관계니까 그것을 미국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자위권이고 또 주권적 권리니까 최소 수준으로도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은 일정 수준 글쎄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1.5% 정도까지 낮췄다라는 걸 만약에 미국이 수용을 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문제에 관해서는 이 오바마 때부터는 분명히 낮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오바마 때 3.67%였는데 그 1% 미만으로 정말 의미 없는 숫자로 낮춰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란의 입장에서는 사실 1% 정도로 낮추더라도 그게 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급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아까 또 문 교수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원하면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뭐 데드락으로 딱 걸려서 협상의 그 병목 구간으로 잡혀 있다라고 보기는 양측에 다시 한번 협상의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좁혀졌는데 미국이 기싸움하려고 짐 싸갖고 온 겁니까? 아니면 다시 안 만날 기세로 돌아온 겁니까? 다시 안 만날 기세라고 하면은 세계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요. 예. 일단 기싸움하면서 이제 무시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고 무시 전략. 나는 아무리 예. 그렇게 해도 나는 내가 요구하는 바를 관철하지면 안 되겠다. 그러나 저도 이제 이란도 한편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사실 뭐 60%가 농축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뭐 반출하고 그 기본적인 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면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어느 나라 농축 시설에 있는 다 IAEA 이 사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투명하게 하느냐 이것을 양쪽에서 의견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사실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 농축했다는 것도 좀 어리석은 것이고 사실 오바마 정권 때 그 3.67% 했는데 그 뭐 맘만 먹었으면 90% 못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또 공격받고 있는 것도 이란으로서는 좀 답답한 노릇이고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간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란 같은 경우는 정말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없으면 완전히 숨기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건 다 노출된 상태에서 그거 가지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IAEA를 충분히 이용하면 되거든요. IAEA 사찰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꾸 뭐 그거를 집어내지 않으면은 이 전쟁이 마치 실패한 것 같이 그거를 끄집어내면은 성공한 것 같이 이렇게 남들이 제3자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잠시 휴식기를 통해서 또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고 가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해야 된다. 이제 여론 숨고르게 들어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완전히 뭐 중지한다는 거는 국제적 여론이 너무 안 좋고 거기다 이중 봉쇄까지 하니까 미국이 또 코너에 몰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보통 회담 마치고 나면 북미 회담도 그렇고 시간차를 좀 둬서라도 영상도 좀 이렇게 릴리즈하고 사진도 공개하고 하는데 대면 협상한 그 그림이 영상이 없어가지고 무슨 분위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또 뭐 알려지는 거에 의하면 원래 3자 대면 협상을 했다는 것은 처음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그간에 말씀드린 2월 28일 전쟁 전에 있었던 협상이라는 것은 오만이 중재해서 협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오만을 가운데 두고 미국과 이란이 각각의 이런 중재를 형태, 그러니까 같이 3자가 모인 것이 아니라 방을 왔다 갔다 방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같이 모여서 3자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뭐 총 시간이 21시간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했던 것이 14시간, 15시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마치 뭐 그릇에 물이 반이나 남았느냐 반밖에 없느냐의 의미인데요. 두세 개 안으로 좁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나머지의 처음에는 뭐 15개 중에서 10개 정도의 안이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정리가 됐다라는 거고 핵심 두세 개, 제 판단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말씀드렸 결국 농축 우라늄, 예. 기존의 농축 우라늄의 권한을 제로로 하고 440kg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하나고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겠죠. 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제권을 당장 풀어라라는 미국의 입장과 그것은 마지막 종전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 부딪혔을 거고 하나 더 있다면 이제 레바논에 대한 헤즈볼라 네. 폭격의 문제가 있죠. 거기에 계속 공습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을 당장 멈춰라 했고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자신들이 자제를 요청을 했다. 그 정도 선에 세계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의 많은 문제들은 상당 부분 좀 정리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또 한 9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21일까지가 얘기했던 2주간의 기간이니까 그중에 뭐 앞으로 협상에 저는 다시 모일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22일 날 이스라엘산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미국이 협상 초반에 박차고 나가는 것은 협상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적지 않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2월에 있었던 하노이 협상에서도 당시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거든요. 네. 그것이 일종의 협상의 한 방안이다. 자기가 훨씬 더 우위를 잡고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이거 시간상에 다 맞춰주는 거 협상이 맞춰졌다고 생각하는데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 유다 구축함 두 척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들도 확실히 그 우위에 서서 협상을 이끌어가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무진 규모도 상당히 차이가 컸습니다. 미국에서 300명이 나갔어요. 이란이 70명이었는데 거의 미국에서는 매머드급을 데리고 왔거든요. 이것도 좀 기싸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예. 뭐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사람 소수 정예만 예. 가는 게 통상적인데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란 같은 경우는 70명까지 간 거는 사실 협상 중에도 공격을 받아버리니까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고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다음에 끝나고 갈 때도 뭐 분산을 걸어간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식으로 해도 우리는 정부에게 출중해. 우리는 다 방어가 돼 있어. 어디 가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숫자적으로 압도하기 위해서 따라와 하는 강압적인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뭐 저기서 다 나가지 벤스 부통령 같지만은 나머지는 또 놓고 계속적으로 협상을 물밑작전하는 이런 전략적인 걸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지금 말은 저렇게 뭐 안 된다 해도 미국이 사실 끌어간다는 입장을 줘야 되니까 사실 파키스탄이 중재했기 때문에 간다. 이것도 미국으로서부터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끌고 가서 뭐 단계적으로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런 포석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파키스탄이 미국이 훨씬 멀고 시차도 있고 가기는 좀 더 이제 힘든 그런 장소긴 하니까 미국이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불리했다 협상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란 대표팀은 의상부터 좀 화제를 모았습니다. 검은 옷을 다 입었고요. 그리고 공개된 SNS 사진을 보니까 이란 대표단이 타고 가는 비행기 안에 초등학교 그 참사 피해 어린이들의 영정 사진을 싣고 갔다 그래요. 이게 뭐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미나부 초등학교죠. 168명의 학생과 교사까지 합쳐서 170명이 뭐 현재까지는 미국의 오폭이다라고 알려지는데 그것은 미국 내에서 현재 그것에 대한 확인 작업 중이니까 아마 그것은 전쟁 뭐 중이라도 혹은 후에도 확실히 확인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미국을 향해서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피해자고 공격을 시작한 것은 미국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란 내부에 대한 메시지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란에 협상을 원하는 세력이 있고 뭐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같이 강경하게 협상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데 이번에 가는 그 갈리바프를 비롯해서 협상의 대표단은 자신들이 여기에 미국에 흥정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피값을 받겠다. 그리고 예. 책임을 분명하게 묻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복을 또 입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은색. 그것도 예.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가해자는 미국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나간 이란 대표단의 이제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만났고 결렬이 돼서 벤스 미국 부통령이 짐은 쌌지만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두 분 다 이제 이렇게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편인 것 같은데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짐을 쌀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디서 이 내용을 보고받고 있었을까요?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In very deep negotiations with Iran, we win regardless. In addition to that, we're negotiating whether we make a deal or not. Makes no difference to me. 관객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유롭게 손까지 흔드는 트럼프 뒤로 장녀 이방카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따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UFC 관람 장면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섰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에 대한 추가 병력 배치 등을 예고할 때에도 자신의 골프장을 찾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습니다. 정말 의도적인 여유일까요? 벤스 부통령이 짐 쌀 때 협상 결렬 속보를 격투기를 보면서 들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본인이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저를 할 수 없어요. 나만이 할 수 있다. 예. 나만의 특유한 이건 협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희들이 아무리 죽고 뭐 많은 사람이 죽어나도 우리는 우리 정책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 그다음에 저게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였다면은 저 정도는 안 할 거예요. 근데 2기고 이제는 뭐 중간 선거도 이제 나 상관없다. 유가 올라가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저렇게 이제 조롱하는 비슷한 거죠. 저거는 아마 일반적인 대통령들이 이렇게 전쟁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 협상장에 나갔는데 저런 식으로 다 저건 어떤 노는 장소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UFC 이런 데는. 예. 그런 데가 저렇게 하고 골프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골프하다가 뭐 춤추는 이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막 폭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충수가 아닌가. 사실 예. 이 전쟁이 끝나면은 미국 내에서도 평가할 것이고 국제사회도 엄청나게 평가할 것인데 저도 사실 미국에 상당히 뭐 훈련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으러 다녔는데 이건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미국이 정말 국격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예. 어떤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미국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처음 목도하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어디에 나가서 했지만 미국의 집단 지성이 좀 강력한 권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168명 그 죽은 학생들 초상화까지 가져가고 이런 상태인데 그걸 뭐 전혀 깡그리 무시하면서 예. 저렇게 자기는 스포츠를 즐기고 이런다는 거는 사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네. 우리는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 뭐 탑 클래스에 있는 지도자라고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평가를 해왔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말을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미국이 말 안 먹게 들어간 저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저거는 쓸데없는 제스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제스처다. UFC 격투기를 보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람하고 있는 중에 협상 결렬이라는 속보가 떴대요. 그 속보가 떴을 때 루비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화면이 비췄다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표정 하나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다 잘 연출된 협상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르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 알려진 거에 바르면 계속해서 협상단이랑 소통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6번에서 12번 전화 통화를 예.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명백하게 이런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협상은 내 인생의 올인의 전체 게임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 연출에 가깝다고 생각이 예. 되고요. 국내 지지층을 향해서 나는 워싱턴의 식의 외교에 매달려 있는 그런 그 기존에 있는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항상
이런 뭐 복싱이 됐던 UFC가 됐던 이런 중요한 순간에 골프를 쳤던 이건 자신의 강인함, 또 반엘리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층이 열광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워싱턴의 문법과 굉장히 다른 행동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사회와 이란에 대해서 협상이 깨졌다고 내가 곤혹스럽거나 다급해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깨졌는데도 카메라를 비췄더니 웃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카드, 웃지는 않고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카드는 역시 카드는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주는 전략적 제스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대체 보고는 받았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벤스 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뭐 정확히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번에서 12번 정도는 통화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21시간 동안. 그리고 이란, 파키스탄을 포함한 3자 회담을 진행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지속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격투기 관람하기 전에 짐 싸서 와라 이렇게 지시하고 들어간 걸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차가? 데드라인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마지노선을 줬겠죠. 그러니까 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건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농축 우라늄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란의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면 이 협상은 1차적으로 결렬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고요. 아마 이 정도 전화 6번에서 12번 정도 한다면 사실상 면밀히 진행 상황을 다 보고를 받고 있었다라고 또 나름대로 지시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의제별 국면별로 세밀하게 그런 상의를 주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처음부터 아마 가기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타결 안 해도 상관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강도 공격으로 다시 돌아서거나 카드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도 있으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가서 강력하게 밀어붙여라. 이제 그런 지시를 받고 JD 벤스가 갔을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격을 떨어뜨린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협상의 달인이다. 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 협상의 달인은 자기 스타일이고 그러나 세계를 대상으로 저렇게 한다는 건 무리죠. 무리고 그러니까 뭐 그동안 수십 년간 동맹 유지하고 뭐 나토하고 이렇게 결속을 해왔는데 지금 상당히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뭐 자기가 원하는 건 끌고 가겠다. 벤스 부통령을 보낸 것도 약간의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 전쟁하기 전에 벤스 부통령 반대 입장에 있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 분단을 해주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이 가서 협상했는데 저 정도다. 내가 오직하면 이러겠느냐. 이런 뭐 속내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절묘하게 활용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끌고 가는 의지는 관철하는 이런 스타일이라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반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이 미국 국내 사회도 답답하고 국제 사회에서도 다 뭐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 과도한 거다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참 답답한 현실이죠. 이런 때 보면은 정말 이란이 미국하고 수십 년간 적대 관계를 유지했는데 정말 그 신정국가라는 이것 때문에 정말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어떤 국가라는 것이 그 존속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잘 된다. 지도자부터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뭐 갑자기 피해를 받고 결국에는 이렇게 뭐 유가부터 시작해서 생필품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말 국민들은 나라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농담 삼아한 얘기긴 한데 협상이 잘 안 되면 벤스 탓, 협상이 잘 되면 내 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었다고는 하는데 벤스에게 바라는 게 어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벤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좀 차기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역할을 좀 해내야 될까요? 뭐 언중유골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이고 우리가 그간의 트럼프 대통령을 1기와 2기까지 봐왔는데 늘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 된 일은 본인의 공으로 돌리고 잘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은 자신의 부하에게 그 탓을 해서 그렇게 해고하는 모습. 특히 트럼프 1기 때는 굉장히 자주 측근들이 해고가 당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본인의 속마음을 한번 얘기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벤스 부통령에게 보내는 일종의 압박과 관리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벤스가 이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확실히 자기가 대통령이고 당신은 부통령이기 때문에 따로 노선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명령을 따라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농담을 포함한 그런 메시지 전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께 요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존 브래넌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주장이 미국 내에서 힘을 크게 얻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트럼프 일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일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일기 때부터 계속 있었고 그 당시에 예일 의대 정신과 의사가 뭐 뉴욕 타임스로 기억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트럼프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고 방금 말한 수정헌법 25조 3항이거든요. 그 내용을 갖고 그것을 트럼프에 대한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근데 트럼프에 대한 직무정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되려면은 그 내각에 있는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돼야 되고 그게 이제 부통령이 그것을 받아야 되니까 일종의 안에서 내란 같은 것이 발생해야 되는데 현재 트럼프의 구축돼 있는 그 내각의 형태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쨌든 협상도 꼬이고 있고 휴전의 회방꾼까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죠.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המערכה טרם הסתיימה, אבל כבר עכשיו אפשר לקבוע בבירור. יש לנו הישגים היסטוריים. אני רוצה לזכור איפה היינו. איראן ניסתה ללפות אותנו בטבעת חנק. החמאס בעזה, חיזבאללה בלבנון, משטר אסד בסוריה, המיליציות בעיראק, החות'ים בתימן, איראן עצמה. זאת אומרת, הם רצו לחנוק אותנו, ואנחנו חונקים אותם. הם איימו עלינו בהשמדה, והם עכשיו נלחמים לשרוד. אנחנו הכינו בהם, יש לנו עוד מה לעשות. 지도까지 보여주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끊임없는 위협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 안 할 수 없다. 과거에 수없이 침공을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고리를 끊자. 특히 미국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게 나한테는 정말 기회다. 이스라엘에서 지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많이 역사 속에 기억하는 거는 너무나 많은 침공을 받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핵무기가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침공을 받는 약자로서 코스프레 할 때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또 과도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막 들이부어버려가지고 수많은 사람, 수만 명씩 죽여버려 이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이 그 트럼프를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꼬드겨 한 것보다는 거의 뭐 일심 동체같이 일심 동체같이 거의 했죠. 설득한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미국과 이스라엘은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과거부터. 사실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미국을 많이 지배하는 지도층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미국하고 네타냐후 대통령하고는 뭐 누가 누구를 이렇게 조종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때 보면 생각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해요. 뭐 중요한 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편을 들어주잖아요. 뭐 레바논 공격? 그거는 휴전 협상이 없었다. 이렇게 다 선을 그어주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국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래서 이걸 섣불리 판단하면 이란도 오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양국이, 양진영이 하나씩 양보하는 이런 안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이 기간 휴전 연장 또 연장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란이 원래 전제 조건으로 레바논 공습을 멈추라고 했는데 안 멈췄는데 어쨌든 대면 협상은 했거든요. 이란도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용인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끌어간 것 중에 하나가 워싱턴에서 결국 뭐 미국과 레바논 정부와 그리고 이스라엘 3자 대면 회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일정 수준 효과를 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미국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처음에도 기억들 하시겠지만 처음에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이란의 그 헤즈볼라의 공격, 레바논 그것은 이란과의 휴전 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뭐 이란이 강력히 반발하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자제시키겠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3자 대면 회의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3자 대면 회의가 사실상
보여주기식이고 일종의 명분을 이란한테 제공해 주는 것 이상으로 정말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마무리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작동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레바논 정부 자체가 헤즈볼라보다 군사력이 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군사력을 가진 또 정당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무리 레바논 정부가 거기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요구한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는 레바논 정부가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3자 회의에서 뭐가 될 수 있는 그 여지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쨌든 좀 희소식이 들리나 했더니 호르무즈 긴장도는 더 높아진 것 같아서요. 앞으로 좀 전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구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전면 봉쇄 카드를 들고 나온 건 이란의 돈줄을 차단해서 결국에는 두 손 들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유가 급등과 경제 위기를 초래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국은 미 동부 시간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봉쇄가 이란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If he goes after some of the ships that are holding Iranian oil, those have already been purchased by China, by India, by other countries in Asia who will suffer from this, but it's also their oil. He's not taking Iran's oil. 이런 조치는 미국을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들과의 대립구도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상가상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에 맞서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까지 차단하고 나선다면 국제 유가는 $200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But I don't understand how blockading the strait is going to somehow push the Iranians into opening it. I don't get the connection. 군사적으로 미국의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호르무즈에 배치된 미 함정이 이란의 공격을 받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번질 수 있고 봉쇄 작전을 유지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 비용도 부담입니다. 일각에선 이런 이유로 미국과 이란이 새로운 현상 유지선에서 멈출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란은 제재 해제를 얻지 못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They will re-establish economic relations with a large number of states who had fled the Iranian market because of U.S. sanctions but are now forced to come back in because they need the oil from the Persian Gulf and they need to pay those tolls. 결국 미국의 더 큰 압박이 이란의 굴복 대신 오히려 이란에 버틸 수 있는 명분과 승기를 쥐어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일축하면서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고 논리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도 논리로 응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군사적 전면전, 경제 제재,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을 강하게 비판한 레오 14세 교황에 대해서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은 형편없다며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교황을 원치 않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황은 원치 않는다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교황을 원치 않는다며 자신이 범죄율을 사상 최저로 낮추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등 압도적 승리로 당선되며 주어진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개시된 뒤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향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14일부터 시작이 되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보 협상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한창이던 시각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향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 남부 마을을 겨냥한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휴전 조건에 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도 포함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ואנחנו חונקים אותם. הם איימו עלינו בהשמדה והם עכשיו נלחמים לשרוד. אנחנו הכינו בהם, יש לנו עוד מה לעשות.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티르와 카나 등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루에만 10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개시하면서 이스라엘은 화력을 레바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전략적 요충지인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의 우위를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과 격렬한 지상전을 벌이며 맞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별도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오는 14일부터 안보 협상을 시작합니다. 헤즈볼라 무장 해제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 협상 전 양국의 공방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12일 이스라엘군이 점령 통제 중인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를 방문해 헤즈볼라를 향한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장 시찰 후 레바논에서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업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완충지대를 확보한 덕분에 레바논으로부터의 침공 위협을 저지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며 이 지역의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중동 사태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유튜브와 X 등 SNS 계정 33개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원유 90만 배럴의 북한 유입, 긴급 재정 명령에 따른 달러 강제 매각, 환전 규제 등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한 사례들이 대표적이라며 지금까지 7개 지방청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발족한 허위정보 단속 TF에서는 지난 8일 기준 319건에 대해서 수사 중이며 13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5명은 구속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포장재 가격이 오른 가운데 원자재를 납품하겠다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대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을 받는 A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경기 김포에서 플라스틱 필름과 포장재를 제조하는 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원재료를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4,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네, 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예고했죠. 이란 측도 곧 현재의 유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며 추가 가격 폭등을 예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가을까지 유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고유가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재천 교수님께 먼저 이거 좀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역공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 우리도 호르무즈 막아버리겠다는 건데 이거 네. 뭐 이란 고립시키려는 작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 예. 이란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렛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리고 이제 통제 카드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카드만 뺏어오면은 앞으로 협상에서 이란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예. 핵에 관련된 그 협상에서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하나가 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실질적으로 그 위험 지역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 이제 소해 작전이라 그러죠. 소해 작전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이제 두 번째가
봉쇄 카드인데, 그러니까 뭐 일종의 역봉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려는 어떤 그런 군사적인 봉쇄라기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약간 제재형 봉쇄라고 볼 수 있을 물자를 것. 들어가는 걸 막는 거군요. 들어가는 것도 막고 나오는 이란의 유조선은 일단 좀 막아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글로벌 유가가 다시 치솟는다라는 그런 약간 자해성, 어떻게 보면 역봉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많은 국가들은 사실 이 라라카 섬 바로 위쪽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그 좁은 항로를 통해서라도 하루에 10척이라도 조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좀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두 카드를 다 동원을 한 것 같고, 하지만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 이 두 카드를 전부 다 쓸 것인지 아니면 하나도 다 안 쓸 것인지, 그중에 하나만 쓸 것인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중부사령부가 그러니까 그 두 척의 이제 이지스함이죠. USS 프랭크 E. 피터슨과 그다음에 마이클 머피 이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가지고 그 안에서 작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뭐 기뢰 제거나 이런 것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란에게도 좀 큰 압박이 될 수 있겠죠. 큰 압박이 되죠. 그래서 이란 정부는 일단 이런 사실을 부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두 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지스 구축함은 실제로 소해 작전을 펼치는 그런 군함은 아니고요. 소해 작전이 가능한지를 좀 탐색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소해 작전이 전개가 된다면은 조금 안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지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방공망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이란의 이 드론 공격이 방공망을 뚫어낸 그런 지금 기록이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소해 작전이 4주에서 6주 정도 걸려요. 굉장히 고난도의 작업이고, 4주와 6주라면 사실 굉장히 이란의 이 비대칭 공격에 취약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고, 세 번째로 미국이 이 소해함을 많이 퇴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 소해 작전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고,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소해 작전을 돌입을 하게 된다면은 한국과 일본, 특히 이제 일본의 도움을 많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고위험성 작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조금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은 봉쇄 카드를 더 빨리 좀 물론 이제 봉쇄 카드도 역시 뭐 지척거리에서 봉쇄를 한다 그러면은 이란의 이 비대칭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울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군함을 막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란에서. 근데 이 좀 지척거리 좀 떨어져서 이 제재형으로, 그러니까 뭘 지근거리에서 봉쇄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검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란 국적의 유조선인지 아니면은 또 이란의 그 좁은 항로, 지금 사실 그 항로는 국제 표준 항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란이 나름대로 뭔가 안전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것이니까 돈을 내고 나왔는지를 조금 검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지금 타개해 내겠다 그러면 사실 소해 작전을 하는 게 맞죠. 그럴 경우에는 신항로를 갖다가 구축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수 있는 정말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뭐 협상 테이블에 어떤 얘기가 오갔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고 있는데, 미국이 같이 관리하자 호르무즈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도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그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전쟁 초기에 아야톨라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같이 통제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좀 비즈니스맨적인 어떤 본능으로 그런 사업에 관심을 보였는데, 사실 뭐 국제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 두어 번 정도 입장을 바꿨는데, 지금은 이란이 그런 통제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통제권을 지금 뺏어오기 위해서 이런 봉쇄,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서 소해 작전에 돌입할 어떤 그런 개연성을 내비친 것이죠. 네. 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예고를 하면서 이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에너지 위기설 속에서 정부는 당장 비축유를 풀지 않을 정도라면서 시장을 안심시켰는데요. 화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처럼 진정되지 않은 중동 정세 속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월 에너지 위기설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확보한 5월 원유 물량이 평상시에 80% 정도로 늘었다며 비축유조차 풀지 않을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정부 비축유를 발생을 하지 않고 4월 달, 5월 달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물량에다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고들이 좀 있어서 네, 그렇다고 손 놓고 종전만 기다릴 수는 없겠죠. 정부는 카자흐스탄과 미국산 등 대체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비닐 원료인 나프타 공급량도 다음 달 안에 평소의 80%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점차 더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당장은 견뎌보겠지만 미국과 이란이 서로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삼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위기를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은 여전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당장은 원유 수급에 문제는 없어 보여요. 네,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평론적으로 어떻게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좀 고민은 되는데 예를 들면 환율이 막 불안할 때 외환 당국은 환율을 안정화하겠다라는 구두 개입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결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나라 원유 충분하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시장의 불안을 조금 잠재우기 위한 의지가 상당 부분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도 좀 드려봅니다. 다만 여기 워딩 중에서 10%포인트 더 늘어서 80%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는 평시 도입량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평상시에 원유를 예를 들어 100만큼 갖고 있는데 그 평상시 대비 80이니까 80 정도밖에 못 갖고 있다. 아직 부족하긴 하네요. 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조치가 어떻게 전개될지, 중동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혹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은 미국이나 인도의 참전 양상으로 가게 될지 그런 전쟁의 경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나프타를 비롯한 원유 공급 수급이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도 원유 정제 산업 영역에서 가동률이 한 40%로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나프타나 플라스틱 용기 생산 자체가 줄기 때문에 지금 산업에서는 굉장한 지금 눈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이 남부 쪽 그쪽 지역에서 석유화학 산업 단지 이런 지역, 여수 지역을 비롯한 이런 지역은 산업 자체가 완전히 멈추고 원래부터 경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 구조조정이 대거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원자재나 부품을 수급해서 수요처에게 납품하는 물류업체들도 일자리가 완전히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과도한 걱정도 좀 자제해야겠지만 어쨌든 호르무즈 지금 상황이요.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을까지 지금 여름도 안 왔는데 가을까지 유가가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향후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의 경과, 또 전쟁의 전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국제 유가의 흔들림은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해보겠는데 이 중동 전쟁의 장기화, 4월을 넘어서 5, 6월까지 지속된다. 라는 전제하에서는 국제 유가가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보통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전쟁의 양상이 격화되고 그런 경황으로 가게 된다면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수입 원유 가격,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 원유 가격이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의 국제 유가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같이 봉쇄를 하게 되면 사실 그 옆에 아덴만 아래에 있는 그 홍해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혹시 이렇게 막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막히면 그 위에 운하도 막힐 테고 기름값은 얼마까지 좀 오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름값의 상승 속도가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있고요, 홍해 지역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그 원유 수송량이 원래 한 20에서 23%.
그리고 역시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이 10%. 그러니까 합하면 그 충격은 더 커지죠. 네. 근데 후티 반군이 아무래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렇게 전운이 더 고조되는 국면에서는 이란과 함께 공조 작전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운이 더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상황에서는 국제 유가가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런 조치가 장기화까지 이어진다면 예. 150달러 고점을 기록할 수도 있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협상은 결렬되면서 좀 먹구름은 낀 것 같고 이란에서는 지금 유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뭐 협박까지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는 버틸 힘이 있다. 그리고 지금 최악의 상황은 조금 전에도 이제 언급이 됐지만 홍해까지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이란 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에즈 운하와 홍해 그리고 이제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죠. 바브엘 만데브 고 항로는 국제 석유 수송로로의 가치보다는 그냥 통상로의 가치가 훨씬 더 큰 것이죠. 이 세계 3대 해협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바브엘 만데브 해협, 말라카 해협인데 만약에 지금 이란 신정 체제의 의도대로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 막혀버린다면은 세계 3대 해협 중에 2개의 해협이 막혀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막혀버리면서 국제 에너지 공급망이 교란이 됐는데 사실 통상로로의 가치는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국제 공급망 자체가 교란될 수 있고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후티 반군이 그렇게 의미 있는 어떤 공격을 감행해서 바벨 만데브를 장악하는 것은 사실 군사적으로 결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란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호르무즈 해협 지금 실질적인 봉쇄 상황 그리고 통제권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사실 이 미국의 앞으로 이제 협상 전략에 속수무책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해 작업이 의미 있게 진전이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군사적인 옵션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봉쇄 상황 같은 경우에도 통제권을 잃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뭔가 조금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협상이 재개가 된다 그러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종전 협상 이렇게 결렬되면서 사실 지난주에 주식 산 분들 있잖아요. 네. 어제 마음 철렁한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 사이드카가 발동된다든지 이런 아주 심각한 하락은 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뭐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예를 들어서 2월 말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메네이 사망 사태가 발표됐을 때 이럴 때는 주가의 요동이 변동폭이 -10 플러스 10입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될 때는 전쟁의 격화, 장기화 이런 것을 공포감을 가질 때 또 주가가 떨어지겠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등락이 5% 내외로 상하회 이렇게 종종 진행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름 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전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 진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러우 전쟁이죠. 러우 전쟁이 지금 4년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러우 전쟁의 경과에 따라서 주가 영향을 받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쟁의 장기화는 코스피의 등락을 다소 완화시킨다 하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의견을 드린다면 이 결렬이 나름 여지를 둔 결렬 아니겠는가. 어쨌든 대세는 전쟁의 격화나 장기화가 아니라 종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또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판이 엎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종류의 생각들도 시장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한다면 주가의 상하방 이렇게 진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다시 만날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대면 협상이 다시 이루어지려면 물밑에서 어떤 부분에 진척이 생겨야 다시 만날 조건이 좀 만들어질까요? 일단은 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어느 국가에게 좀 유리하게 전개가 될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고위급이 당장 다시 만날 수 있는 동력은 대부분 상실됐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정확하잖아요.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 석기 시대 뭐 위협은 하는 것 같은데 예. 다시 대규모의 군사작전에 돌입하기에는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군사작전에 돌입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이 매우 좁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군사작전을 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호르무즈 상황을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봉쇄도 지금 뚫어내고 그리고 통제권도 뺏어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재개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중동 사태 저희가 경제적인 어떤 파급력까지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와 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도 한창인데 공천 반발과 리더십 공백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정부 여당의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는 아침 회의를 열어 가격 불안정 품목 수급 상황과 원유 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당정은 차량 5부제, 2부제 시행이 본격화하며 운행거리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보험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늦어도 다음 주 중 보험료율 인하 계획이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특위는 또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주사기와 수액 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SNS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우리도 세계 평화에 대한 자주적 입장을 천명할 지위에 올라섰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잘못된 SNS 발언으로 인해 불안과 부담을 떠안게 된 이스라엘 교민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50여일 남았는데요. 민주당 분위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에게 파란 점퍼를 입혀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정 대표는 전국에 파란 바람을 일으켜 승리하겠다며 후보들을 향해서는 몸을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공천장을 거머쥔 후보들은 방송에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등 선거판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라디오에서 박원순 전 시장과 오세훈 시장을 함께 거론한 점에 반성하고 있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고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4년 동안 정부와 호흡을 맞출 살림꾼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조 친문으로 불리는 전해철 전 의원은 통합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경기 안산 갑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은 이원택 후보의 식비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안 의원이 단일팀에 합류할 걸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방미 일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 초청을 받아 5박 7일 일정으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지방선거가 50여일 남은 지금 이 시점에 가는 게 맞느냐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양향자 경기지사 예비후보도 아침 라디오에서 당 안팎에서 공천 올스톱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외교는 명분일 수 있어도 선거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임금은 임금의 일을, 신하는 신하의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미리 짜인 일정표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당무의 키를 쥐게 된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의혹을 언급하며 당선돼도 수사 재판으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거라 공세를 폈습니다. 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위한 공천 선물로 수사를 종결한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보궐선거 출마 지역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자신을 둘러싼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내일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오늘 김건희 씨 증인 신문이 진행됐죠? 네, 오늘 오전 10시 시작된 박성재 전 장관의 15차 공판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김 씨는 박 전 장관에게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함을 지적하는 연락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특검의 질문에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다만 2024년 5월에 있었던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희망사항을 전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도 김 씨에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적 있는지, 박 전 장관의 임명 과정에 관여한 것이 있는지 물었지만 김 씨는 그런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가 질문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3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내일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내일은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오늘 1심 재판이 마무리되죠? 네, 최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구형 등에 앞서 순직한 최상병의 유가족과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던 장병이 양형 증인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부상 장병 이모 씨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진술했고요. 최상병의 어머니는 임 전 사단장을 향해 어떻게 그런 흙탕물 속에서 수색을 하도록 했느냐며 그런데도 혐의를 벗을 궁리만 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병의 아버지는 육군이 기상 악화로 철수했던 현장에 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상태로 병사들이 들어갔는지 의문이라며 재판부에 이 부분을 꼭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계입니다. 네, 어제 전남 완도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난 불을 진압하다가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죠. 완도에는 순직 소방관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고 서고 원인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합동 분향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남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오후 1시부터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완도 군민을 비롯한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는 완도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도지사장으로 연결식이 엄수되는데요. 유족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장례 절차나 세부 계획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순직 소방대원의 빈소는 완도 대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순직 소방관들의 공적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아울러 고인의 국립현충원 안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직 소방관들은 어제 오전 전남 완도군 군회면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난 불을 진압하다가 고립돼 숨졌습니다. 네, 화재의 원인을 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수사가 시작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냉동창고 화재를 진압한 뒤 어제 오후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화재조사팀 등 22명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아울러 냉동창고 내부에서 바닥 페인트 작업을 한 60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토치를 이용해 페인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은 화재 당시 에폭시와 우레탄에서 나온 유증기가 천장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밀폐된 공간에 갇힌 유증기가 동시에 점화해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순직 소방대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전 바닥 작업을 한 작업자에게 실화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새벽 시간 충북 청주에 있는 상가에서 LPG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 수십 대가 파손되고 인근 아파트 창문 등이 깨지면서 주민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순간 불꽃이 번쩍이더니 강한 화염이 치솟습니다. 화염과 함께 사방으로 파편이 튀고 상가 앞에 주차된 차량이 그대로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새벽 시간 충북 청주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 차가 뒤집혀져 있는데 당시 폭발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 15명이 다쳤고 차량 90여 대, 아파트와 주택 등 100여 세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자고 있던 시간에 발생한 폭발에 주민들은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잠자다가 큰 소리가 나가지고 저희도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뭔 상황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계단 내려오는 층층마다 창문이 깨져 있었고 엄청 무서웠어요. 진짜 무슨 전쟁 난 줄 알고. 폭발로 인한 피해만 반경 100m에 달할 정도였는데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깨지고 창틀이 뒤틀리기도 했습니다. 폭발은 상가 식당에서 보관 중이던 LPG 가스통 2개 가운데 1개에서 가스가 누출됐고 전기적 요인이 만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LPG 가스는 이제 아래로 이제 이게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서 올라오면서 이제 콘센트 주변까지 차 있으면 불빛에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청주시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임시 주거시설 확보 등 대응에 나선 상황.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외화 표시 금융자산을 상당 부분 처분했고 외화자산 비중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여러 제기되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보유한 재산 총 82억 4,102만 원 가운데 55.5%에 이르는 45억 7,472만 원이 해외 금융자산과 부동산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환율이 상승할수록 원화 환산 평가액이 불어나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은 외환당국 수장으로서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신 후보자는 이해 충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모든 정책 판단의 기준은 국민 전체의 이익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인 40개 제품 가운데 마라탕 1개와 땅콩 소스 3개에서 황색 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 그리고 대장균이 확인됐습니다. 출리마라탕 명동 본점의 마라탕에서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땅콩 소스에서는 리스테리아균이 각각 검출됐습니다. 상즈마라 아주대 직영점의 땅콩 소스에서는 리스테리아와 대장균이 발견이 됐고 소림마라 가재울점의 땅콩 소스에는 대장균이 기준치의 47배가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니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올라서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더라도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진할 뿐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한데요. 다만 제주도는 종일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오락가락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는 서울 한낮 기온이 25도, 전주는 26도 등 평년 수준을 4에서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1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25도 안팎의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